뒷담화에 중독된 사람들, 그들의 숨겨진 열등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꼭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이야기로 시작하는 대화. 처음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어느새 나까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그 대상이 내가 될까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를 하는 것에 그토록 몰두할까요? 오늘 우리는 뒷담화라는 흔한 현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심리, 특히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뒷담화는 단순히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질투에서 비롯된 깎아내리기,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것에 대한 비난, 때로는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죠. 하지만 이 모든 뒷담화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기 싫을 때 사람들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떻게 뒷담화로 이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하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특성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쟤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비교 우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 깊은 열등감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뒷담화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큰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뒷담화에 몰두할수록 자신은 발전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탓하거나 숨기기보다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열등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뒷담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심리학적 극복 사례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왜 뒷담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승진 소식에 나도 모르게 그 친구 아부 잘 떨어서 된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다면 사실 내 무의식은 나도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 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비난을 멈추고 내 결핍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질투의 대상은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늘 타인의 높은 기준에 나를 맞춥니다. 이때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독서, 아침에 이불 정리하기처럼 사소하지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나 자신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했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굳이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 즉 자존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장점을 입 밖으로 내뱉는 미러링 칭찬입니다. 뇌는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하는 것인지 나에게 하는 것인지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내 뇌도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듯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찾아 말할 때 내 뇌는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가 질투하던 그 사람의 사소한 장점을 찾아 동료에게 말해보세요. 그 친구 이번 기획안 구성이 참 탄탄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열등감의 노예가 아닌 여유 있는 리더의 심리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뒷담화를 하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어느새 나도 공범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이럴 때 나를 지키는 심리학적 방어 기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회색돌 전략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강한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누가 봐도 흥미롭지 않은 길가의 회색돌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정도의 영혼 없는 리액션만 반복하면 상대는 당신을 재미없는 청중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험담을 늘어놓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제를 비난이 아닌 해결이나 제3의 주제로 돌리는 겁니다. 상대가 누군가의 실수를 헐뜯을 때 그럼 그 일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라고 상황 중심으로 묻거나 그건 그렇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라며 분위기를 완전히 환기하세요. 당신이 뒷담화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세련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침묵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비난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깨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온화한 미소를 띤 침묵입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대화가 불편하다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뒷담화에 먹히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판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는 눈은 날카로울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은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불안과 열등감의 표현임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공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뒷담화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아하심리학이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